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1절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그 연속인 두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두 연속 함수 fx하고 gx 이것에 대해서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fx가 gx보다는 큰 쪽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A부터 B까지 움직이면서 그 점들이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 사이에 있는 그런 점들이 있겠죠. 그 영역이 생길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보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영역의 넓이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즉 x가 움직인 범위에서 적분 범위가 설정된 거지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gx dx. fx라는 것은 큰 값을 갖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큰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gx라는 것은 작은 값을 갖는 거죠. 작은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공식은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뺀 것을 그 x의 범위에서 적분한다라는 공식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큰 함수, 작은 함수라는 것은 함수를 y는 fx, y는 gx 이렇게 둔 거죠. 그러니까 y의 값을 가지고 값이 크다, 작다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y의 값은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큰 함수라는 것은 그 영역의 위쪽 경계가 되는 함수지요. 위쪽 경계가 되는 함수에서 작은 함수, 작은 함수는 그 영역의 아래쪽 경계가 되겠죠. 아래쪽 경계, 예, 이렇게. 그래서 위쪽 경계에서 아래쪽 경계를 빼서 x의 범위에서 적분하면 그 영역, 즉 gx와 fx 사이에 놓이는 영역,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쪽에 y축이 있어요. fx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y는 fx, 큰 함수지요. 영역의 위쪽 경계가 되고 x의 값은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 움직였어요. 아래쪽에 작은 함수가 있습니다. y는 gx. 자, 그렇다면 fx하고 gx 사이에 놓이는 이 영역이 생겨요. 이렇게 빗금친 부분. 예,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요. 이 영역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의 위쪽 경계가 되는 함수는 fx, 아래쪽 경계가 되는 함수는 gx.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큰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작은 함수를 빼서 x의 범위 a부터 b까지 해서 적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게 공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우리가 이 넓이를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y가 함수면 y가 증가하는 방향, y의 값은 위로 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하나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가 이 영역, 빗금친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x의 값이 a부터 b까지 움직이게 전체 영역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러면 그 움직인 화살표가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도 움직이지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도 움직입니다. 전체 영역서 다 그려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 이렇게 움직였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 이렇게 움직였죠. 자, 그럴 때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이 아래쪽 경계가 되지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그려지는 곡선이 위쪽 경계가 되지요. 그럴 때 아래쪽 경계와 위쪽 경계가 되는 그 함수가 한 개의 식으로 표현돼야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면 그 영역의 넓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화살표를 움직여 봤더니 이 위쪽 경계가 되는 그 곡선하고 아래쪽 경계가 되는 곡선이 혹시라도 한 개로 표현 안 되고 두 개나 세 개 그 이상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그 영역을 나누셔야 됩니다. 전체 영역을 그렇게 그 위쪽이나 아래쪽 어느 경계가 둘로 나뉘는 부분 또는 셋으로 나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둘로 나뉘면 넓이를 두 개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 넓이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고 셋으로 나뉘면 영역을 세 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세 개의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식은 예, 위쪽 경계 큰 함수에서 아래쪽 경계 작은 함수를 빼고 적분하면 된다. 예,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영역에 따라서는 예, 그 곡선을 함수를 y로 하면 오히려 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y를 함수로 표현하면 예, 그러면 그 화살표가 뚫고 들어가는 그 영역 그리고 뚫고 나오는 영역 이것이 뚫고 들어가는 부분 하나 나오는 부분 하나 이렇게 예, 계산하기 편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역의 모양을 바꾸면 됩니다. x를 함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증가하는 방향 x가 증가하는 방향은 오른쪽이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x의 값이 커집니다. 해서 x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를 역시 전체 영역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예,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그려내는 곡선, 그게 왼쪽 경계가 되는 거고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곡선, 그게 오른쪽 경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는 왼쪽 경계도 x는 하고 표현됐겠죠. 그렇다면 g, 규칙을 g라고 하면 y로 표현됐겠죠. 그렇다면 x는 gy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경계가 되는 부분도 함수는 x는 하고 표현됐겠죠. f라고 할까요? 규칙을. 그렇다면 x는 fy 이렇게 표현됐겠죠. 예, 해서 왼쪽 경계하고 이번에는 오른쪽 경계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왼쪽 경계, 오른쪽 경계 계산하셔서 x의 값이니까 오른쪽 경계가 큰 함수지요. 그렇죠? 왼쪽 경계가 작은 함수지요. 예, 이렇게 됩니다. 해서 역시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고 적분해 주면 돼요. 그때 y의 범위를 c부터 d까지라고 하면 이 두 곡선 사이에 있는 이 넓이는 예, 이번에는 인티그럴 이렇게 표현되겠죠. 예, 그리고 당연히 y의 범위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y의 범위는 c부터 d까지 이렇게 계산됐을 거고 큰 함수는 fy, 작은 함수는 gy 이렇게 계산이 됐겠죠. 그럼 y로 적분하는 거예요. 예, 해서 공식은 인티그럴 c부터 d까지 fy-gy dy. 하지만 똑같아요.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로 적분할 건지 y로 적분할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y는 fx, y는 gx 이렇게 된 모양만 가지고 예, 왜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그 사이의 넓이가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우리가 그 정적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 그럴 때 정적분의
넓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처럼 fx도 x축 위에 있고 gx도 x축 위에 있으니까 둘 다 0보다 큰 것처럼 그려 놓은 거죠. 둘 다 0보다 클 때, 그리고 fx가 gx보다 클 때 이 넓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 볼까요? 이만큼 fx에서 x축까지 이만큼 넓이를 계산해서 gx에서 x축까지의 요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x축부터 fx까지는 이만큼 넓이는 fx 적분하면 돼요. x축에서 gx까지의 넓이, 아래쪽에 이만큼 넓이는 gx를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빗끝이 부분의 넓이는 fx에서 gx를 뺀 것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둘 다 0보다 클 때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fx도 gx도 0보다 크다 그러면 fx하고 x축 사이의 넓이는 fx를 적분한 거고 a부터 b까지 gx에서 x축 사이의 넓이는 gx를 적분한 거니까 fx를 적분한 것에서 gx를 적분한 것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림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넓이는 fx 적분해서 gx의 적분을 뺀 건데 우리 정적분에는 선형적인 성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똑같은 정적분이니까 뺄셈을 한꺼번에 해서 fx에서 gx 뺀 것을 적분하면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항상 그 두 함수가 0보다 크라는 법은 없으니까 둘 다 0보다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두 함수의 그래프가 둘 다 0보다 작은 함수니까 둘 다 x축 아래로 가겠죠. 큰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작은 함수 gx가 이렇게 fx 아래쪽에 있겠죠. 그렇다면 fx하고 gx 사이의 영역은 여기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지요. x는 a부터 b까지 움직일 거고 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 넓이는 이번에는 이만큼 넓이에서 마찬가지 이만큼 넓이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빗금친 부분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도형 이만큼이라는 것은 x축하고 gx 사이예요. 그렇죠? 근데 gx가 0보다 작아요. 그렇죠? fx도 물론 0보다 작고 그러니까 gx가 0보다 작으니까 x축에서 gx까지 이 넓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gx를 적분을 해주면 이 넓이에 마이너스 1 곱한 게 나온다라는 게 정적분의 성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라는 것은 gx의 적분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는 결국은 gx의 적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이만큼 넓이를 빼줄 텐데 이만큼은 x축에서 fx 사이지요. 근데 fx도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x를 적분하면 이 넓이에 마이너스 1 곱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 fx의 적분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fx하고 x축 사이의 넓이는 fx의 적분에 마이너스 1 곱한 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만큼 영역에서 이만큼 영역을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gx의 적분에서 마이너스 fx의 적분을 빼준 거죠. 자, 그렇다면 넓이는 마이너스 gx의 적분에서 마이너스 fx의 적분을 빼준 거니까 뒤쪽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fx가 플러스 gx가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지요. 그렇죠? 결국은 fx 마이너스 gx를 적분한 거다. 결국 앞에 모양이나 똑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적분하면 넓이다. 똑같은 공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가 항상 모든 경우가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이번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큰 함수는 0보다 큰 쪽에 있고 작은 함수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 있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자, 큰 함수는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x축 위에 fx가 있습니다. 작은 함수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gx는 x축 아래쪽에 있습니다. x는 fx나 gx나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그렇다면 fx하고 gx 사이의 넓이는 이번에는 이렇게 빗금친 영역이지요. 그렇다면 그림상으로 보면 이번에는 이만큼 넓이에다가 이만큼 넓이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이만큼 넓이는 fx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냥 fx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fx하고 x축 사이의 넓이는 fx의 적분이고 반대로 아래쪽에 이만큼 넓이는 gx는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x의 적분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이 넓이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gx의 적분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를 더할 거니까 fx의 적분과 마이너스 gx의 적분을 더해 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뒤쪽에 gx는 마이너스로 연결이 됐으니까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를 적분한 거죠. 똑같죠? 예,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을 살펴봤는데 예,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fx와 gx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는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가지고 예,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y는 2의 x승 아래쪽에 있고 y는 x 위쪽에 있고 x는 0부터 x는 1까지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y는 2의 x승. 우리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지요. 2의 x승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예, y는 2의 x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x가 0일 때는 0승은 1이지요. 그렇죠? 그럼 y축하고 만나는 곳은 1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y는 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근데 여기 1이라고 놨으니까 y는 x라는 것은 y하고 x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 그래프 위에 y 값이 1이면 x의 값도 1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원점하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 직선이 y는 x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x는 0부터 x가 0이다라는 건 y축이죠. x가 0, x가 1이다라는 건 여기 1을 찍어놨으니까 요만큼이죠. 그렇죠? 이 직선이 x는 1이죠. 그렇다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y축부터 여기 1일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의 x승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있고 y는 x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봅니다. 예.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이 화살표가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건 여기 직선이에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여기 y는 2의 x승이라는 이 곡선입니다. 화살표를 다 움직여 봐야 돼요. 직선을 가장 먼저 뚫고 y는 2의 x승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 경계는 y는 x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아래쪽 경계가 되는 거고 아래쪽 경계, 위쪽 경계는 y는 2의 x승이죠. 그렇죠? 예, 이 곡선이 위쪽 경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 경계부터 위쪽 경계까지 예,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계산해 주면 돼요. 위쪽 경계가 되는 큰 함수에서 아래쪽 경계가 되는 작은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되죠.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죠. 그렇다면 넓이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가 움직인 범위, 큰 함수 위쪽 경계 2의 x승, 작은 함수 아래쪽 경계 y는 x라고 되어 있죠. x. 그렇죠? 그러면 2의 x승에서 x를 빼서 적분하면 됩니다. 다 됐죠? 정적분이고 2의 x승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연속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연습한 대로 원시함수만 알면 되고 원시함수 바로 알죠? 2의 x승의 원시함수는 2의 x승 자기 자신 x의 원시함수는 2분의 x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마이너스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이제 구간,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되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1 대입하면 2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0 대입하면 2의 0승 마이너스 2분의 0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0의 제곱하는 것은 0이니까 둘로 나눠도 0이에요. 2의 0승은 1이지요. 그렇죠? 2의 1승은 2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을 계산할 수 있죠. 답은 앞에 거는 2-2분의 1이고 1제곱은 1이니까 뒤에 건 여기 이쪽 2분의 하는 건 0으로 사라졌지만 2의 0승하는 건 1이에요. 그걸 빼줄 거죠.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전체는 2-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2-2분의 3.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포물선 y는 x제곱과 y는 2x-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두 개의 포물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곡선 그리는 방법을 다 배웠어요. 예,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해서 그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식이죠. 예, y는 x제곱은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뭐 따로 그릴 건 없겠죠. y는 2x-x제곱 하는 것은 x로 묶어내면 2-x 이렇게 되니까 y가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 하고 x가 2일 때지요. 그리고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x제곱하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예, 아래쪽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x제곱부터 y는 x제곱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고요. 이렇게 생겼죠. y는 x제곱 y는 2x-x제곱은 x가 0일 때 그리고 2일 때 이쯤을 2라고 할까요? 예, x축을 만나야 돼요. y 값이 0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최고차항 부호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오목하게 생겨야 되죠. 그렇다면 두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오목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y는 2x-x제곱 이렇게 됐겠죠. 이 두 개의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지요. 그렇죠? 예, 둘러싸였다라는 것은 이 곡선들이 경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경계가 이 곡선들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곡선들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경계, 여기 경계가 있죠. 이만큼 경계, 이쪽 경계. 그렇죠? 이 경계가 이 함수만 가지고 표현돼야 돼요. 이 경계에 다른 식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다른 식까지 합쳐서 둘러싸인 거지 이것만 가지고 둘러싸인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연습해 보셔야 돼요. 어떤 뜻인지. 자, 그렇다면 이 빗금친 영역입니다. 가볼까요? 예, 그러면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보면 가장 먼저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지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화살표를 전체 영역에서 다 움직여 봐야 돼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여기 있어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영역 전체에서 움직여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은 여기지요. y는 x제곱.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 경계가 되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곡선을 하나 만들죠. 이거죠. y는 2x-x제곱. 예, 이것이 위쪽 경계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로만 표현이 됐으니까 위쪽 경계 큰 함수에서 아래쪽 경계 작은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교점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교점은 x가 0인 곳은 하나 보이네요. 그럼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면 되지요. 그럼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점이니까 두 포물선의 식을 같다고 놓으면 돼요. 그렇죠? 교점은 하나는 y는 x제곱이고 그럼 x제곱하고 또 하나는 y는 2x-x제곱이니까 2x-x제곱하고 같아야 되겠죠. x제곱과 2x-x제곱이. 그렇죠? 그렇게 놓고 x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이 넘겨주면 2x제곱은 2x가 되네요. 그렇죠? 2는 약분해서 치우고 x제곱은 x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넘겨서 x-1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x가 0이거나 1일 때 이 식이 0이 되네요. 그렇다면 0인 곳은 여기 왼쪽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1인 곳이겠죠. 그렇다면 여기 x의 값이 1이다라는 걸 계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x가 0부터 1까지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의 넓이는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그렇죠? 큰 함수 위쪽 경계 2x-x제곱이에요. 큰 함수. 그렇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아래쪽 경계입니다. 작은 함수 아래쪽 경계는 y는 x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함수 2x-x제곱에서 작은 함수 x제곱을 빼서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피적분 함수를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x제곱 두 번 뺐으니까 2x제곱이죠. 해서 우리가 적분할 식은 2x 마이너스 2x제곱이죠. 그렇죠? 자, 다 됐네요. 그렇다면 이 주어진 함수는 다항함수고 그러니까 연속이고 그렇다면 원시함수만 알면 되고 이제 계산합니다. 2x의 원시함수는 x제곱이죠. x제곱은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이니까 2 곱하면 3분의 2x의 3승이 2x제곱의 원시함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원시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의 3승입니다. 이제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1 대입한 값은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의 3승 0 대입한 값은 0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0의 3승 0의 제곱도 0이고 0의 3승도 0이니까 뒷부분은 0이지요. 계산할 게 없죠. 자, 그렇다면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앞에는 1 마이너스 3분의 2지요.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는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에 두 개는 y를 함수로 계산한 건데 이번에는 x를 함수로 계산해야 편한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7번 볼까요? 직선 y는 x-1과 포물선 y제곱은 2x 플러스 6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려봅니다. 하나는 직선이죠. 또 하나는 포물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포물선 식을 보니까 y제곱은 하고 표현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y는 하고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표현하면 식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놔둡니다. 자, 그렇다면 x로 풀면 되겠어요. x로 풀면 2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y제곱.
이거 2로 나누면 6을 2로 나누면 3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3. 그래서 x로 풀면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 직선도 x로 풀어야 되겠죠? 예, 이쪽을 x로 풀어놨으니까 그럼 x는 하고 풀면 넘겨서 x는 y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직선과 포물선을 그려봅니다.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주어진 포물선은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2분의 y제곱 하는 것을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해 간 겁니다. 그런데 x는 2분의 y제곱 하는 것은 x는 y제곱 하는 것을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모양은 같은 쪽으로 오목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x는 y제곱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y는 x제곱 하는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돌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y는 x제곱 하면은 y축 양의 방향 쪽에서 쳐다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즉 위로 오목한 거죠. 그것을 x하고 y하고 입장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축 양의 방향으로 오목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목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2분의 1 곱해도 예, 폭만 달라지는 거지. 방향, 오목한 방향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목한 포물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3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여기 0이고 이쯤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3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포물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직선은 여기 직선은 그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절편만 알면 되죠. x가 0이다 그러면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y절편. 그렇죠? y가 0이다 그러면 x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x절편. 그렇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연장하면 이렇게 가서 이 포물선을 만나겠죠? 이쪽도 연장하면 이렇게 포물선을 만나겠죠? 그렇다면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 경계가 되는 영역, 예, 그것이 바로 이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빗금친 이런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을 넓이 계산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y를 함수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려야 되는데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화살표가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지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여기 있을 때는 아래쪽 경계가 여기 포물선, 예, 이 포물선은 같은 식인데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y로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가 되겠죠. 예, 위쪽 경계는 여기 똑같은 포물선인데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루트가 되겠죠. y로 풀면. 그렇죠? 예, 둘 다 포물선, 같은 포물선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로 표현되고 하나는 플러스 루트로 표현되는 거다. 식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화살표가 이 영역, 요만큼 여기 만나는 곳을 한번 볼까요? 이것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y가 증가하는 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데 이 화살표는 가장 먼저 이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지요. 직선입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 포물선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아래쪽 경계가 직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역을 y를 함수로 해서 여러분들이 넓이를 계산한다면 이 점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부분의 넓이를 하나 계산하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또 하나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이렇게 둘로 나눠서 범위 정해서 x의 범위 정해서 예, 계산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복잡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x를 함수로 생각해 볼까요? x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있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죠. 이제 화살표를 전체 영역에서 움직여 봐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예, 여기 포물선입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직선입니다. 화살표가 영역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포물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직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경계는 포물선, 오른쪽 경계는 직선. 예, 전부 하나씩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x를 함수로 생각하는 게 계산이 편하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는 x를 함수로 생각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y로 적분을 할 거니까 y의 범위를 결정해 줘야 돼요. 여기 교점이 y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x의 값을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직선은 x 값이 y 플러스 1, 포물선은 x의 값이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그렇다면 두 식을 같다고 놓으면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교점은 y 플러스 1과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을 같다라고 놓으면 구할 수 있어요. 양쪽에 2를 곱해서 분모 2를 없애볼까요? 그렇다면 여기는 2y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y 플러스 2와 y제곱 마이너스 6이 같은 거니까 정리하면 1이 다 넘길까요? 왼쪽으로 다 넘겨주면 y제곱 2y 넘어가서 마이너스 2y 왼쪽에 마이너스 6이 있었는데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8 다 넘어갔으니까 그 값이 0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을 인수분해하면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죠. 그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0 되려면 y가 4가 되든지 여기 오른쪽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교점의 좌표는 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위에 있는 게 4가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y는 적분할 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분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예, 넓이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dy. 그렇죠? 그런데 큰 함수는 오른쪽 경계입니다. 예, 오른쪽 경계는 직선이고 직선의 식은 x는 하고 풀면 y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큰 함수는 y 플러스 1. 큰 함수라는 것은 이제는 오른쪽 경계. 그렇죠? 마이너스 작은 함수는 포물선이죠. 그렇죠? 예, 해서 작은 함수는 왼쪽 경계. 예, x의 값이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 포물선은 x는 하고 풀면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이었어요. x가. 그러니까 y 플러스 1에서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을 빼고 y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다 됐죠? 그렇다면 정리할까요? 예, 피적분 함수는 여기 y 그리고 여기 상수 1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또 있어요. 1하고 3 더하면 상수는 4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적분할 함수는 예,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y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dy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적분만 하면 됩니다. y를 적분하면 2분의 y제곱이 있죠. 4를 적분하면 4y, 그렇죠? y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y 3승인데 거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y 3승. 다 됐죠? 예, 이제 y를 적용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4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걸 빼주면 돼요. 4를 대입하면 4의 제곱 16, 2로 나누면 8. 그렇죠? 4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4, 4, 16. 그렇죠? 세 번째 항에 4를 대입하면 4의 3승, 64. 분모에 6이 있으니까 6분의 64. 부호 마이너스 6분의 64. 다 됐죠? 마이너스 2 대입한 걸 빼줄 겁니다.
빼주기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2로 나누면 2지요. 그렇죠? 두 번째 항은 4하고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8. 그렇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을 3승하면 마이너스 8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6으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6분의 8.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수 부분부터. 앞에 정수 부분 2개 더하면 8하고 16을 더해서 24. 뒤에 정수 부분 2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24에다 6 더하면 30. 그렇죠? 그 다음 분수로 표현된 걸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6분의 64가 있고 마이너스 6분의 8이 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6분의 8하고 64 더하면 72. 6분의 70이 나눠지지요. 예, 12가 됩니다. 그래서 30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넓이는 18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넓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연습 조금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y를 함수로 택해야 되는지 x를 함수로 택해야 되는지 그것만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경계가 한 가지로 표현되는가 두 가지로 표현되는가 예,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